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요즘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주택 공시가 급락이라는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고향에 부모님께서 살고 계시거나 내가 소유한 고향 집이 있는데 그 가치가 급락하여 처분조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실은 우리 중년들에게 큰 불안감과 혼란을 안겨줍니다. 고향 집 한 채라도 남겨두고 싶은데 세금이나 관리가 문제일까? 나중에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할 것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살아왔고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고향집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꿈을 꾸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고향집이 오히려 계륵처럼 처분하기도 가지고 있기도 힘든 짐이 되어버린 현실을 마주하면 우리 중년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평생을 지키고 살아오신 집인데 그 가치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주변에서 고향집 팔려고 내놨는데 연락이 없다더라. 지방에 있는 집은 세금만 내고 관리가 안 된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들리면 나 역시 같은 처지에 누딜까 봐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복잡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정부 정책, 그리고 지역 경제의 현실은 일반 중년들이 모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걱정만 늘어날 때도 많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중년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주택 공시가 급락이 발생하는 배경과 원인,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향집 처분 문제에 대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대안을 찾아야 할지 6부에 걸쳐 상세하게 해설해 드릴 것입니다. 막연한 걱정 대신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2부, 인구 소멸이 낳은 고향집의 가치 하락.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주택 공시가 급락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구 소멸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현상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왜 인구 소멸이 고향집의 가치를 하락시키는지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인구 소멸이 고향집 가치 하락에 미치는 주요 원인. 첫째, 수요의 소멸입니다. 부동산 가치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은 젊은 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 대도시로 떠나면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 집이 아무리 많아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시가 역시 이러한 시장 가치를 반영하여 하락하는 것입니다. 둘째, 노령화와 공동화 현상입니다. 젊은 층이 떠난 지역에는 고령층만 남아 마을이 점차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의 활력이 사라지고 상권이 쇠퇴하며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병원, 학교, 상점 등 마저 사라지는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새로운 거주자가 유입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주택의 미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셋째, 주택 노후화와 관리 부재입니다. 지방의 오래된 주택들은 대부분 노후화되어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층이 없고 고령의 부모님 홀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주택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택의 가치는 더욱 하락하고 결국 빈집으로 방치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빈집은 지역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됩니다. 넷째, 개발 가능성의 부재입니다. 대도시의 낡은 집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은 새로운 인프라나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어렵습니다.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 주택을 매수하려는 투기적 수요나 투자 수요마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입니다. 정부의 주택 정책은 주로 대도시의 주택 공급과 가격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주택 가치 하락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고향집을 물려받아도 세금만 내고 팔리지 않는다는 현실에 중년들은 막막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주택 가치 급락은 인구 감소, 노령화, 공동화라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가 낳은 비극입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고령자 및 중년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부, 고향 지배 위기, 고령자와 중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주택 공시가 급락과 처분 어려움은 고향집을 지키고 있는 고령자 부모님과 도시에서 살고 있는 중년 자녀들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재산의 가치 하락을 넘어 삶의 질과 가족 관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향집의 위기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첫째, 고령자의 주거 불안정성 증입니다. 고령자 부모님들은 평생을 살아온 고향집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며 상실감을 느낍니다. 또한 몸이 불편해져 더 이상 시골 생활이 어렵거나 의료 서비스가 좋은 도시로 옮겨야 할 때에도 집이 팔리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고령자의 주거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심리적인 고통을 안겨줍니다. 둘째, 상속 및 증여 문제의 복잡화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고향집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 집이 팔리지 않으면 별표 세금만 내고 관리비만 지출해야 하는 계륵 별표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을 팔아서 현금화하여 상속받은 형제자매끼리 나누고 싶어도 매수자가 없으니 그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형제자매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상속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셋째, 노후 자산의 유동성 부족입니다. 많은 고령자들은 집을 노후 생활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나 주택을 처분하여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지만 집값이 급락하고 매수자가 없어 팔리지 않으면 이러한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결국 노후 자금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힘든 노후를 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중년 자녀의 심리적 부담 증가입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중년 자녀들은 고향집을 직접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빈집이 되면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고 혹시라도 빈집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심리적 부담을 느낍니다. 부모님이 아프실 때마다 고향집을 팔고 우리 옆으로 오시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며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섯째, 재산권 행사의 제약입니다. 집은 소중한 재산이지만 팔리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내 소유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과 관리비만 지출해야 하는 상황은 자산에 대한 인식을 흔들고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처럼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주택 공시가 급락과 처분 어려움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재정적, 심리적인 고통을 안겨줍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러한 비극을 예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4부, 고향집 처분 고민, 중년의 현명한 대비 전략.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고향집 처분 문제에 대해 막연한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재산과 가족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대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행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고향집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세요. 가장 먼저 할 일은 고향집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집값이 떨어졌다는 소식에만 좌절하지 말고 현재의 공시가, 실제 거래 가능성, 주택의 노후 상태, 리모델링 가능성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 부동산 중개소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보유와 처분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내리세요. 고향집을 계속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처분할 것인지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고향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시거나 감정적인 의미 때문에 집을 지키고 싶다면 앞으로의 세금 및 관리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반대로 처분을 결정했다면 더 이상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서야 합니다. 3. 주택연금이나 리모델링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세요. 고향집을 처분하기 어렵거나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만 55세 이상이라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노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의 상태가 양호하다면 소액으로 리모델링하여 가치를 높이거나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임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 숙박업, 농어촌 민박 제도를 활용하여 소규모 숙박업으로 전환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4. 정부 정책 및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정부는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컨드 홈,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등 지방주택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나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세컨드 홈은 지방주택을 저렴하게 구매하거나 소유했을 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고향집을 상속받은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고향집 처분과 관련된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부동산 전문가, 세무사, 금융 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찾고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6. 부모님과의 솔직한 소통으로 함께 고민하세요. 고향 집 문제는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부모님께서 고향 집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솔직하게 대화하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투명한 소통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불확실한 지방 부동산 시장 속에서도 나의 소중한 재산과 가족의 노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러한 재정적 문제를 넘어 중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5부, 고향 집 문제를 넘어 중년의 지혜로운 자산 관리와 노후 대비.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고향 집 문제로 인해 우리 중년들은 나의 노후와 나의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정 자산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며 나의 소중한 노후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1. 나의 노후 자금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자녀를 부양하고 교육하느라 나의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한 중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의 노후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의 노후 자금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무엇보다 우선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힘들게 모은 자산을 불확실한 지방 부동산에만 의존하거나 예상치 못한 세금과 관리 비용으로 인해 노후 자금이 잠식되는 것은 가장 큰 비극입니다.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 수입원을 확보하고 노후를 위한 저축과 투자를 꾸준히 이어나가야 합니다. 2.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리스크 분산. 나의 재산이 고향집이라는 특정 자산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지혜로운 자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유동성이 낮은 주택 외에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을 일정 부분 확보해두면 비상 상황에도 유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3. 현금 흐름 확보에 집중하세요. 매월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입.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근로 소득이 사라지므로 매월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노후 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 수입원을 확보하고 배당주 투자나 월세, 수익형 부동산 등 매월 꾸준히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연금도 현금 흐름 확보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4. 가계부 작성 및 지출 통제의 생활화. 고정 수입이 없는 은퇴 생활에서는 더욱 철저한 가계부 작성과 지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매월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점검하여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큰 지출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비상 자금을 일정 부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전문가와의 꾸준한 소통으로 현명한 투자 선택. 복잡한 부동산 시장과 금융 환경에 대해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재무 설계사, 부동산 전문가 등 전문가와 꾸준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투자 성향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묻지마 투자나 소문에 의한 투자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6. 지나친 욕심보다는 안정적인 노후를 목표로 하세요. 고향집이 언젠가는 오를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재정 상황과 노후 목표에 맞는 현실적인 자산 증식 및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노후를 대비한다면 우리 중년들은 경제적인 불안감을 덜고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년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6부. 재정적 안정을 넘어 중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삶의 지혜.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고향 집 문제와 같은 재정적 어려움은 우리에게 큰 숙제이지만 이 숙제를 계기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풍요로운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에 매몰되기보다는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한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1. 건강은 최고의 유산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보물. 아무리 많은 자산을 모으고 완벽한 재정 계획을 세웠다 해도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주변의 아픈 지인들을 보면서 누구보다 질병의 고통과 의료비 부담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투자이자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입니다. 건강해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2. 평생 학습과 새로운 도전으로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세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정신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평생교육원이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또는 저렴한 강좌를 수강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자격증에 도전해보세요.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3. 사회 참여와 관계 형성으로 고립감을 벗어나세요. 재정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혼자 고립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회와의 단절은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활동, 동호회,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와 계속 소통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관계를 맺고 친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은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은 노년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4. 가족과의 솔직하고 투명한 소통은 사랑의 핵심. 고향 집 문제는 가족 모두의 숙제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고향 집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녀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